7월 1일 정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에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의 힘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빅7 종목들이 다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특히 테슬라는 6%대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 정도로 올해 테슬라가 굉장히 좀 부진을 했는데 다만 상한업 종목들 비율이 6대4 정도 비율이도 여전히 빅테크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대형주의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미국의 전기차 신차 대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LG에너솔루션, 삼성 SDI도 상승 마감했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차량 인도 대수가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와 별개로 2분기 총 차량 인도 대수는 줄어들 수 있다. 6%대 하락이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 대수 전망은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 이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를 정책 고문으로 등재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미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차남이 이제 유죄가 최근에 나왔죠. 총기 소식도 있고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이제 회계 관련된 리스크도 있는데 더 심각한 범죄는 뇌물수수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도 했고 특히 나와 트럼프의 관계는 뜬금없이 통하는 사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와의 친밀감을 일론 머스크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난 테슬라와 CEO의 테슬라와 머스크의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친밀감을 보였는데 자,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돈 때문이지 않나 여기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자 증세, 슈퍼 부자 증세를 하면서 억마장자 그때 일론 머스크를 직접 저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전 계층에 감수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이 부자를 대하는 좀 태도가 어떻게 지금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 편으로 돌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인세 감세 이슈 소식에 미국 국채금리가 이거래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10년물이 4.46%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시장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도망치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감세 이런 것들보다는 전 계층의 감세가 나왔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채에 대한 발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에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좀 좋은 호재가 많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뭐 의사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침공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침공한 것도 있고 다양한 뭐 성추행 파문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 이후의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런 범부적 판결들은 다 뭉개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테마주 소셜 미디어도 크게 전일 크게 상승했고 오늘은 좀 1%대 상승 마감했고 자, 중요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에 실패했어요. 퍼스트돌라, 뭐 블룸에너지, 이건 이제 이 대마초 관련된 테마주들도 좀 급락이 나왔는데 대마초 관련 캐노피 그로스도 지금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정책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런 민주당에서의 계속적인 대선 후보 교체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물론 호재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로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곡물 관련 선물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쪽에 허리케인이 또 많이 들이닥쳐가지고 피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지수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MSCI 그리고 안 나오네요. 코스피 야간 선물 MSCI도 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기 안료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계 각국이 현재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2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불을 지금 지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증권가에서도 7월달 코스피가 무려 2,900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형주 랠리,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육전시 올랐잖아요. 근데 상하락 종목들은 의미가 없어. 빅테크 종목들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적으로 탄력이 나오고 있어서 코스피 2,900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 KB증권 시한투자 대신 상상인에서 2,90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엑소더스, 그냥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은 작년 이 1년 동안의 매도 규모가 마이너스 5조 원이었는데 지금 상반기에만 개인 투자들이 7조 원을 국내 시장에서 팔았어요. 순매도가 유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기금도 네, 지금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다만 연기금이 뭐냐면은 기관이랑 금투자들이 추정한단 말이에요. 연기금을 사는 주식들은 보통 기관 금투자들이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대형주 발 빼버리면은 또 수급에 쏠리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 시장에서 변동성이 될 수밖에 없죠. 좀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이슈도 있고, 현재 이스라엘, 이란, 중동 리스크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여기에까지 제로가 더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 트럼프를 말씀을 많이 드려서 미안한데, 어제 국내 증시 상승 정보도 대부분 트럼프 관련 테마주였고요. 오늘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테마주들이 좋아요. 지금 금융주들도 좋고 정유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빅테크 종목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감세 정책을 폐기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도 트럼프 관련된 테마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도 투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큰 이슈 없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좀 다시 한번 더 돌아가는 내용이고, 좀 다행인 점은 이란에서 좀 이 후보가 결선 투표가 남았는데, 대통령 후보죠. 다행스럽게 약간 개혁파, 보시면은 히잡 단속 합리화하고 서방과 관계 개선하는 이 개혁파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높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 공격받아서 14명 부상당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중동 리스크는 격화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어제 경제지표가 좀 엇갈렸는데, 차이신 민간 이 지표죠. 차이신 PMI는 올랐지만은 정부에서 발표했던 6월 제조업 PMI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당분간의 이런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단언하기 어렵지 않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지금 체코, 네, 이번 달에 여러분들 많습니다. 이번 달에 뭐가 있냐면은 동해 대왕고려 프로젝트 지금 이번 달에 결정되고요.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되고, 체코 원전 이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냥 큰 이벤트가 2개나 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 관련 테마주 높은 변동성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파업 리스크가 있죠. 네, 지금 레미콘송 기사들이 어제 불법으로 파업을 돌입하면서 레미콘 관련 테마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뉴욕 증시 종목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테슬라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6%나 감소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대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단계적인 반등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제도 이제 제 유튜브에 와가지고, 야, 2차전지 트럼프가 되면은 떨어진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증시 자체가 하나의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지가 않죠.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엮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일도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이슈가 바뀌기 때문에 이슈들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매몰돼서 그래요. 모든 이슈 일정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것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새 증권가가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어요. 힘드네요, 힘들어, 보기가. 그래서, 좋은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슈도. 그리고 안 좋은 리포트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 내 종목이 좀 엮여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네, 오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 나오고, 자, 이노스페이스 신규 상장합니다. 최근에는, 웬만해서는 다 확정 공모가가 상단을
네, 초과는 초단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초반에 좀 잘 매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반기 게임 대업, 네, 무려 지금, 4조 원 이상의, 좀 시총을 자랑하는 시프트업이 또 공모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요새 스펙주들 화끈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펙주로 좀 재미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유 되시면은 스펙주도 한번 공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내용 있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장중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